안녕하세요. 정답으로 가는 국어 가나다라 연구소의 실버송입니다. 오늘은 2023 수능 국어 27번부터 30번까지 현대소설 관련 질문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EBS나 아니면 내신에서 많이 공부했던 작품이 나왔지만 요즘엔 이렇게 낯선 문학 작품이 많이 출제되고 있죠. 낯선 문학 작품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오늘은 그 부분에 맞춰서 강의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문학에는 보기가 있고 또 독서 지문에서는 그림이 우리에게 힌트를 제공하죠. 27번부터 30번 문제 가운데 혹시 보기가 있나 우리에게 길잡이를 제공해주나 한번 살펴봅니다. 30번 문제에 적절하지 않은 부정선지가 있고요. 또 보기가 제시되어 있네요. 현대소설인데 이것을 보니 집이 매우 중요한 소재군요. 집에 대한 정서적인 반응. 우리는 이 소설을 집이라는 소재를 중심으로 읽어볼 예정입니다. 집의 구조, 환경, 거주 기간, 이렇게 나열된 건 매우 중요하죠. 구조, 또 환경, 거주 기간이 나와 있네요. 자신이 거주하는 집의 내부와 외부 관계를 맺으며 충분한 시간 동안 쌓은 경험들을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정서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며, 당연히 그렇겠죠.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오래되었거나 아니면 환경이 아주 좋거나 아니면 구조가 나에게 편리하고 마음에 든다면 이 집은 만족감을 줄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불만족을 주겠죠. 다른 낯선 공간에 대한 정서적 반응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지금의 집이 좋다면 다른 낯선 공간을 싫어하게 되겠네요. 쓰러지는 빛. 아무래도 좋지 않은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나 보네요. 이사할 처지에 놓인 한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서 집에 대한 나의 정서적인 반응을 보여준다. 제목 쓰러지는 빛을 통해서는 좋은 곳에 있다가 좋지 않은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나 정도만 일단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럼 우리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추측이 맞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밤이 깊어지면 시장 안에 가게들은 주변에 시장이 있는 그런 집이었나 보네요. 하나씩 문을 닫고 길가에 리어카를 놓고 팔던 상인들은 제각기 과일, 생선, 채소들을 끌고 다리 위로 올라오는 것이었다. 밤이 되면 벌어지는 풍경이죠. 그 모양을 이만큼에 서서 흔들리는 버드나무 가지 사이로 바라보면 리어카마다 켜져 있는 카바이드 불빛이 마치 난간에 무슨 꽃둥불을 달아놓은 것처럼 화려하고 요염하였다. 요염하다라는 건 매우 아름답다라는 뜻이니까 그 불빛이 예쁘게 보였다는 뜻입니다. 그걸 모른다 할지라도 꽃동불을 달아놓은 것처럼 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이 사람이 지금 그것을 좀 좋게 바라보고 있네요. 그러면 시장에 끝났을 때 그런 분위기를 지금 A파트에서는 화자의 감정, 서술자의 감정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부분 어머니를 알았다. 모르는 사람들도 곧 엄마를 알게 되었다. 벽오동집 아주머니, 오동나무 아주머니, 지금 조금 다르지만 거의 비슷한 말이죠. 그렇게 우리 엄마를 불렀다. 그럼 B파트에서는 우리 엄마를 부르는 장면인데 오동나무가 우리 집에 있나 보네요. 벽오동집, 오동나무 아주머니라고 불러서 엄마에 대한 견해도 지금 일단 좋아 보입니다. 어느새 나무는 그렇게도 하늘 높이 자라서 저기만큼 걸린 매곡교 다리목에서도 그 무성한 가지와 잎사귀를 올려다볼 수 있을 만큼 되었다. 이때 나무는 아무래도 오동나무 혹은 버드나무가 되겠네요. 흔들리는 버드나무 가지 사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거기다가 우리 집에서 날아간 오동나무 씨앗이 앞 뒷집에 떨어져 싹이 나고, 오동나무로 폭이 좁아지네요. 어느 해 바람에 불려왔는지 그보다 더 먼 건너집에도 심지 않은 오동나무가 저절로 자라나게 되었다. 그러면 이곳이 지금 우리 집이라면 아무래도 커다란 오동나무가 있을 것이고, 여기 있는 씨앗들이 날아가서 앞 뒷집에 오동나무, 더 멀리도 얘가 또 날려보내고 또 더 멀리도 날려보내서 이곳은 지금 굉장히 오동나무가 많이 있겠네요. 나는 속으로 우리 동네를 벽오동촌이라고 불렀다. 벽이라는 한자어는 푸르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시각적인 색채를 나타낼 수 있죠. 그러면 푸른 오동나무가 많은 마을이라고 혼자 속으로 불렀다라는 거네요. 어쩌면 이 가난한 동네의 한 호사였는지도 모른다.
오동나무가 많은 것은 매우 아름다워 보이지만 이곳은 일단 시장에 가까운 동네고 시장에서 일하는 상인들이 주로 사는 동네 같으니 지금 가난한 동네라고 되어 있네요. 가난한 동네이긴 동네이지만 이 예쁜 것을 보았을 때 지금 서술자의 마음 상태로서는 이 집도 지금 좋은 감정으로 기억이 되고 있네요. 물질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아름다운 푸른색 오동나무가 가득한 동네다 라고 본다면 좋겠네요. 아버지가 어머니와 혼인하시고 작천이라는 곳에 친정 어머니를 남겨두신 채, 그럼 엄마는 고향이 작천인가 보네요. 신혼여행 후에 전주로 돌아와 맨 처음 터를 잡은 곳이 바로 이 천변, 개천 주변이었다. 예전엔 주로 개천 주변에 생활을 많이 잡았죠. 그럼 지금 이곳은 전주인가 보네요. 전주의 가난한 동네. 예전에는 그닥 좋을 것도 없이 가난했지만 지금 이곳에서는 푸른 오동나무들이 많은 벽 오동촌으로 서술자 나에게는 지금 되게 좋은 공간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 한번 볼까요? 동네 뒤쪽으로는 산줄기가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고 동네 뒤쪽에는 산이 있고요. 또 앞쪽으로는 흰모래 둥근 자갈밭을 데리고 있는 시냇물이 흐르고 있으며 거기다 시장까지 가까운 이곳은 시장 주변 환경이네요. 30년 전 그때만 해도 그럼 이곳에서 거주 기간이 30여 년이 되네요. 우리는 보기에서 아까 거주 기간, 주변 환경, 구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하였으니 대충 체크를 해줍니다. 부성 밖에 한적하고 빈한한 동네였을 것이다. 그럼 어떤 성 밖에 가난한 동네인 것은 맞지만 지금은 벽 오동촌, 아름다운 푸른 오동나무가 굉장히 많은 나에게는 지금 아름다운 좋은 동네로 기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D파트였고요. 물론 우리도 중간에 집을 고치고 이어내고 울타리를 바꿨으나 그러면 집의 구조를 조금 변경을 하였네요. 그저 움막처럼 나뭇가지를 얼기설기 얽은 뒤 어떤 풍우나 피하지 않은 신용으로 지은 집들도 많았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도 구조를 변경했으나 주변에 매우 가난했던 집들도 많이 있었네요. 이 울타리 안에서 해마다 더욱더 무성하게 자라나는 오동나무는 6월이면 아련한 하얀색의 비다무늬 같은 꽃을 피웠다. 그윽한 꽃이었다. 오동나무 꽃이 유백색인가 보네요. 시각. 그 나무는 나보다 더 나이가 많았다. 나를 낳으시던 해 지팡이 난 나무를 구하다가 그러면 이곳에서 나를 낳았을 때 그러면 소설에서의 나는 우리가 서술자라고 부르죠. 서술자가 이렇게 직접 작품에 등장을 하게 되면 1인칭 시점이 됩니다. 이게 나가 주인공이라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 주인공이 따로 있다면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되겠죠. 기념이라고 웃으셨다는 아버지. 그러면 내가 태어났을 때 지팡이 만한 조그만 나무를 이렇게 심으시면서 기념이라고 불렀고 내가 지금 1살이었을 때 얘는 조금 지팡이만큼 자라져 있으니까 얘가 지금 나보다 나이가 더 많다. 이런 얘기네요. 처음에는 저게 잘할까 싶었단다. 그러던 게 이듬해에는 키를 넘더라. 그 다음에는 너의 키를 넘고 해마다 이름 보면 어린아이 손바닥만 하던 잎사귀가 어느 결에 손수건만 해지고 그러면 어린아이 손바닥만 했던 게 손수건만 해주고 초여름에는 부채처럼 나부낀단다. 그리고 가을에는 종이우산만큼이나 넓어지는 것 같았다. 봄, 여름, 가을 이렇게 계절의 배경이 보이고요. 하늘을 덮는 잎사귀, 그 무성한 잎들, 오동나무 이파리가 굉장히 넓군요. 그 잎사귀 서걱거린 소리가 골목 어기 천변에까지 들리는 성 싶었다. 가난한 동네지만 오동나무로 인해서 또 어떤 아버지와의 추억으로 인해서 이 공간은 나에게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공간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이사 가기 싫을 것 같은데요. 자, 그 다음 어머니는 물끄러미 냇물만 바라보고 계시더니 문득 고개를 돌려 영익이 언제 다녀갔지? 하고 물으셨다. 그러면 영익이는 누굴까요? 궁금하겠네요. 사흘 됐나? 그저께 아니었어요? 이거는 나의 대사겠네요. 어머니는 어둠 속에서 고개를 끄덕이셨다. 사흘 정도 됐어. 엄마의 고개는 무거워 보였다. 뭔가 지금 안 좋은 상황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참 어머니 지금 저기 불빛 보이는 저 산마루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도 그렇지만 뒷부분에는 산이 있고 앞부분에는 물이 흐르고 있으며 어머니가 지금 냇물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였으니 지금 나는 저쪽에 있는 산을 가리키면서
물어보겠네요. 저기가 영익이 있는데요. 영익이는 지금 사흘 전에 이곳에 왔다 갔고 아무래도 지금 산에 있다. 이런 얘기네요. 나는 동편 산마루에 깜빡이는 불빛을 가리키며 무심한 듯 물었다. 아니다. 그건 승암사라고 중바이산 아니냐? 그의 공부하는 데는 이 오른쪽이지. 이쪽이야, 이쪽. 그러면 지금 공부하는 사람이 영익이고 둘 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나에게 지금 동생이겠네요. 기린봉 중턱에 있는 요 절, 여기가 지금 영기가 공부하는 곳이야. 여기서는 잘 보이지도 않는구나. 그러면서 요곳은 아니야, 여기야 라는 표시고요. 어머니는 눈을 들어 어두운 밤하늘에 뚜렷한 금을 긋고 있는 산줄기를 바라보셨다. 산은 검고 깊었다. 밤이니까요. 동생 영익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네요. 벌써 2년째 그 산속의 절에서 기린봉 중턱에 있는 절을 말하는 거겠네요. 사법고시 준비를 하고 있었다. 고시생이네요. 그는 말이 없고 우울한 때가 많았다. 영익이의 성격이 지금 직접 제시가 되어 있네요. 성격을 직접 제시했다. 그리고 그저께 집에 내려와 이사 날짜가 결정되었다는 말을 듣고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내가 빨리 시험에 패스해야 되는데 무슨 말을 이러다 말고 그냥 산으로 올라갔었다. 아무래도 이곳이 지금 푸른 오동나무촌에 굉장히 이제 만족도가 높은 곳이었는데 이사를 가게 되니 영익이도 지금 슬픈가 봐요. 내가 빨리 시험에 붙어야 되는데 아직 공부를 다 끝내지 못했다라는 그런 죄책감이나 미안함 정도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때 영익이 말끝에 맺힌 숨소리는 흡 하고 내 가슴에 얹혀 아직도 내려가지 않는 것만 같았다. 그 미안함이나 죄책감이 나에게도 전달이 되었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이사하기로 된 집의 구조는 구조 나왔네요. 구조, 환경, 어떤 거주 기간 중요하죠. 지극히 천박하였다. 새롭게 우리가 갈 곳은 지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대문이 번화한 도로변으로 나 있다. 우리 아까 집은 시장 주변에 있었는데 대문이 도로변으로 나 있고요. 오래되고 낡아서 녹이 쓴 철제였다. 대문이 철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 닫히지도 않아서 삐긋하니 틀어진 채 열려 있었다. 그리고 마당은 거의 없다는 편이 옳았다. 오동나무를 심을 만한 공간도 없겠네요. 그나마 손바닥만한 것을 시멘트로 빈틈없이 발라놓았고 방들은 오밀조밀 붙어있어서 개수만 여러 개일 뿐 모두 좁고 어두웠다. 아예 채광이나 통풍조차도 되지 않았다. 그것도 원래는 창문이었는데 아마 바로 옆에 가게를 이어내느라고 창문을 막아버린 모양이었다. 그 가게란 양품점으로 레이스가 많이 달린 네글리제와 속옷, 스타킹 따위를 고무 인형에 입혀 세우는 곳이었다. 그 옆에 양품점으로 이어져 있다. 뿐만 아니라 그 가게를 중심으로 앞뒤에 같은 양품점들이 늘어서 있었고 그 옆에는 양장점, 제과소, 음식점, 식료품 잡화상들이 있었다. 불규칙한 마찰음, 안 좋아 보이네요. 청가, 무엇이 부딪혀서 아까는 지금 어떤 푸른 오동나무가 서걱서걱거리는 좋은 소리가 났지만 여기서는 지금 안 좋은 소리로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딪혀 떨어지는 소리도 들리고요. 쿵쿵 스피커 소리도 들리네요. 자동차 소리도 들리고요. 그 집은 아스팔트, 바둑판, 활락과 유행과 흥정의 경박한 거리. 지금 내가 이사가게 된 곳은 천박하고 경박한 거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네요. 푸른 오동나무와 좀 대비되는 느낌이네요. 금방이라도 쓸려버릴 것처럼 위태해 보였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사올 집이라고 그 집 문간에 웅숭거리고 서서 철제 대문 사이로 안을 기웃거리고 들여다보고 있는 우리들은 아무래도 엄마하고 나 정도 되겠죠? 어쩐지 잘못 날아든 참새들 같기만 하였다. 참새가 갖고 있는 이미지는 조금 연약하고 작은 느낌인데요. 잘못 날아들을 보았을 때 이 집은 뭔가 편안한 거처가 되지는 못할 것 같네요. 편안하지 않은 곳으로 잘못 날아든 참새들 같기만 하였다. 이런 내용의 소설이었습니다. A, B, C, D가 너무나 쭉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읽고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하고요. 보기를 읽은 김에 30번 문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 천변집에 살면서 그러면 이 개천이 있었던 집은 옛날 집이네요. 추억을 형성해온 시간들은 이사할 처지에 놓인 현재의 상황을 불편하게 여기는 요인이 될 수 있겠군. 왜냐하면 거주 기간도 길고요. 또 오동나무에 얽힌 추억이라든가 환경도 매우 좋아하는데 지금 안 좋은 곳으로 경박하고 어떤 불규칙한 마찰음이 들리는 곳으로 가게 되었으니 이건 맞는 전제가 되어 있네요. 집의 구조를 고쳤던 경험이 있었고요. 구조가 천박한 집, 안 좋은 곳이네요.
거주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여 낯선 공간에 친숙해고자 하는 나의 생각을 확인할 수 있군. 아직 변화에 적응한 부분 보이지 않고요. 그곳에 친숙해고자 하는 나의 생각이나 노력도 없었습니다. 답은 2번이겠네요. 서걱거리는 소리, 불규칙한 마찰음. 서걱거리는 소리는 옛날 집에 있었던 어떤 플러스적인 경험이라면 불규칙한 마찰음은 새 곳에서 느끼는 소리였죠. 두 집에 대하여 나아가 느끼는 친밀감의 차이를 유발할 수 있음. 소리가 다르니까요. 창문을 막아버린 방, 현재네요. 채광이나 통풍주자 되지 않는 속성.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나의 정서적 반응.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이라고 했으니 이것은 지금 플러스가 되겠네요. 현재 지금 천변에 오동나무 촌에 있는 곳이니까 나의 정서적 반응까지는 좋았지만 그것과는 다른 정서적 반응을 앞으로 일으키게 되겠군요 라는 말이니까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우리들의 상황이 잘못 알아든 참새를 같다고 한 것은 변화될 거주 여건은 낯설어하는 심리를 비유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겠군. 그러면 잘못 알아든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낯설어하는 심리를 잘 드러내고 있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 자, 그 다음 순서대로 한번 볼까요? 27번입니다. 이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영익이 남동생이었죠. 가족의 상황을 알고서도 제 생각을 분명히 드러내지 않는다. 가족의 상황이란 여기서 이사를 말할 것이고요. 지금 일단 자기 생각을 말을 할 때 내가 라고 말하고 점점점점 말줄임표를 활용하여 분명히 드러내지 않는다. 맞는 내용이네요. 좀 미안함 혹은 죄책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나 내가 시험에 일찍 붙었다면 그곳에 가지 않았더라도 좋았을 텐데 이런 식의 생각들이 좀 분명히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답은 1번이네요. 아들이 출가하여 소식이 끊긴 뒤 그의 근황을 궁금해하고 있다. 3일 전에 다녀갔기 때문에 이것은 틀렸습니다. 나는 동생의 말을 듣고서 그가 현재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지 알게 된다. 동생의 말을 듣고서가 아니라 엄마가 기린봉 중턱에 있는 절이다 라고 알려주게 되죠. 동생의 말이 아니라 엄마. 시장 하나의 가게들 밤늦게 물건을 사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다. 물건을 사기 위해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좀 쉬는 것처럼 끌고 다리 위로 올라와서 문을 닫고 있었죠. 천변은 아버지와 엄마가 결혼할 때부터 사람들이 북적였던 번화했던 곳이다. 그곳은 지금 좀 한적한 곳이었다가 집을 좀 고치고 그래서 북적였던의 반대말로 본문에 한적하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한적하고 빈한한 동네다라는 말이 D파트에 있었네요. 28번 문제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A에 서서, 그러니까 A에 이만큼 서서 바라보면을 보면 서술자의 나가 대상을 지각할 수 있는 위치에서 서술하고 있다. 그래서 그 모양을 리어카마다 켜져 있는 불빛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매우 아름답다라고 했으니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호명하는 말을 하나의 문단에 서술했다. 벽오동집 아주머니, 오동나무 아주머니 그 호칭이 두드러지게 이렇게 옆으로 쓸 수도 있는데 두 문단으로 나누어 서술해서 두드러져 보이는 효과가 나타나죠. 나와 우리 같은 표현을 활용하여 서술자가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1인칭 서술이다. 자신의 내면 주인공 시점이다. 맞네요. 동네였을 것이다를 보면 서술자가 과거 상황에 대해 확정적으로 진술하지 않고 추측의 의미를 담아 서술하고 있었다. 30년 전 그때만 하여도 한적하고 빈한한 동네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의 의미를 하고 있네요. 누가 한 말인지 사흘 됐나? 그저께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를 통해서 여기 이제 나가 한 말인데 명시하지 않은 것을 보면 여기까지 맞고요. 명확히 제시하진 않았으니까요. 대화 상황에서 말하는 이와 서술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서술자가 지금 이 작품에서 나였고요. 대화 상황에서 그저께 아니었어요 라는 것을 봤을 때 어머니에게 묻는 질문이고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셨다 라고 나와 있으니 이 부분에서 서술자와 같은 사람이죠. 질문을 한 사람이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답은 5번입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29번 볼까요? 오동나무 아버지가 내가 태어나면서 이제 심었던 그 나무죠.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계절의 자연스러운 변화와 세월의 흐름을 느끼게 해주는 경험적 대상이다. 지금 계절 얘기가 아까 있었죠. 나를 낳으시던 해에 아빠가 앞마당에다가 이 오동나무를 심었고 해마다 이른 봄이면 어린아이 손바닥만 했었고 또 초여름에는 부채처럼 커졌고 가을에는 종이 우산처럼 커졌고 그런 파트를 보면서 세월의 흐름을 느끼게 해준다. 답은 1번이네요.
가난한 마을이지만 호사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경제적인 기반이 오동나무다? 오동나무가 경제적인 기반을 대고 있지는 않죠. 매우 그냥 아름다웠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계속 가난한 마을이고요. 엄마가 결혼 후에 심고, 아버지가 심었죠? 이 부분에 틀렸고요. 동네 사람들이 마을의 특징에 부합한 별명을 자기 마을에 붙일 때 적용한 단서이다. 내가 마음속으로 붙인 이름이고요. 아버지가 자식을 얻은 기쁨을 이웃과 나눌 생각에 마을 곳곳에 심었다. 우리 집 앞마당에 심었을 뿐인데 씨가 널리 퍼져서 전체적으로 벽오동촌이 되었을 뿐인 거죠. 문제는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낯선 작품은 이제 보기를 중심으로 보기에서 집이 나오면 우리는 집을 좀 중심으로 살펴봐야 되겠구나. 구조나 환경, 거주 기간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라는 것을 중심으로 작품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